조국 전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씨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반성보다는 오히려 당당하다라는 점일 텐데 먼저 부녀의 그 조 전 장관과 조민 씨의 목소리도 확인하겠습니다. 부산대 내에서 그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뭐 떨어진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그것만으로 취소 사유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 그게 지금 항소가 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거를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얘기를 순서대로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 전 장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죠. 자, 검찰이 증거 은닉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혐의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도권은 조국 전 장관에게 있었고 정경심 전 교수는 이행한 자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주범은 조국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조국의 결정 없이 증거 인닉 행위가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질 수 없었던 구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거 인닉을 주도했던 건 조국 장관이었다. 강하게 강조를 한 건데요. 1심에서 주장도 이래 했습니까? 아니면은 좀 달라진 겁니까? 달라졌다면 새로운 증거를 잡은 건가요? 이게 조금 1심하고 이제 항소심 주장을 좀 비교를 해보면 정확할 것 같은데 이제 1심에서는 그 이제 증거죠. 이제 하드디스크인데 그 이제 과거 이제 허위 인턴 뭐 증명서나 이제 조국 일가의 어떤 사모펀드 관련 카카오톡 내용 이런 게 들어있는 하드디스크인데 이 하드디스크를 이제 폐기하거나 어쨌든 은닉한 사실을 정경심 교수랑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 이거 자체는 1심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는 그 조 전 장관이 이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한테 이 하드디스크 폐기할 것을 실제로 지시했냐. 교사했냐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그 교사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2심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교사 관련 부분을 다시 좀 다투고 있는 거고 제가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어떤 새로운 증거라기보다 항소심이 어떤 반드시 새로운 증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1심에서 어떤 지금 말씀드린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고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좀 다시 평가를 받아보는 이것도 항소심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항소심 내용은 결국 이런 확정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들 보면 이전에 나온 증거는 조국 전 교수가 그 김 씨한테 이거 뭐 관련해서 하드디스크를 막 폐기하는 장면을 보고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내용 보면 이 사안에서 조국 교수는 형사법 전문가입니다. 어쨌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형사 증거 관련해서도 꽤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을 텐데 여기 나온 등장인물 중에 과연 이 하드디스크가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될 거며 이걸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달라. 지금 항소심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 전 장관이 딸과의 관계된 입시 비리 외에도 아들과 관련된 입시 비리도 있습니다. 온라인 대리 시험 의혹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자, 조 전 장관이 장해찬 최고위원님 조지 워싱턴대 교수를 증인으로 부르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가능한 겁니까? 왜 이런 제안한 겁니까? 글쎄요, 지금 이 아들의 어떤 시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지도 교수를 불러서 이렇게 부모의 조력을 받거나 또는 부모가 대신 시험을 쳐준 경우에 대해서 이걸 명확하게 조지 워싱턴대에서 이제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전례가 있었을 때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했는지를 물어보겠다라는 것인데 이거 뭐 국가망신을 국제적인 범위로 확장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조지 워싱턴대 대학 교수가 조 전 장관 재판 때문에 한국 법정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만무하고요. 이 정도 됐으면 그냥 부끄러워하고 좀 고개를 숙이는 염치를 알면 안 되는 걸까요? 이게 뭐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미국까지 공문 이메일을 보내서 한국으로 와달라 하고 이제
애꿎게 조지 워싱턴대 다니고 있는 미국의 대학 다니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만 저는 피해를 볼 것 같아요. 너도 혹시 부모님이 대리 시험 쳐주니? 한국 학생들 혹시 부모님이 컴퓨터로 대신 답변해 주는 게 한국에서는 보편적인 거니? 그게 라고 미국 오픈북이니? 뭐 교수들이 이런 거잖아요. 예, 질문해 버리면 다른 애꿎게 열심히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재판 희화라고 검찰 측에서 말했던데요. 저는 네. 뭐 재판의 희화화 이전에 굳이 나라 망신을 이렇게 해외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냥 좀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대학생이 성인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모르는 과제에 있어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거 혹시 뭐 아세요? 물어보는 것과 실제 시험을 치는데 컴퓨터 앞에 딱 대기 중이라고 미리 말 맞춰서 그 시간대에 답변을 따다닥 적어주고 자료를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뒤에 후자에 언급된 부분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아들 케이스인데 이건 명백한 사전 모의된 컨닝 페이퍼 아닙니까? 여기에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아들이 시험을 치기 전에 이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는 I'm ready라고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카카오톡, 뭐 카카오톡인지 뭐 하여튼 메신저로 남아 있는 모습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픈북이었다 하더라도 그게 뭐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대학 교수인 두 사람이 대신 시험을 봐주는 것은 오픈북의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과연 조지 워싱턴대 교수를 불러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심평 변호사가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의 머리 위에는 다모클레스의 칼이 간신히 매달려 있다. 언제든 이 칼은 떨어지며 그의 목을 칠 수 있다. 2심에서 구속될 수도 있고 3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수도 있다. 우리는 조국이라는 태풍을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손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글쎄요. 심평 변호사님 뭐 얘기는 그렇게 저도 뉴스 나와도 별로 그냥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뭐 신뢰성이 없습니다만 뭐 굳이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여당 여권이라고 할게요. 그냥 여권 인사니까. 그래. 근데 자꾸 조국 교수를 소환을 해요, 본인이. 네. 근데 조국 교수가 거기에 장단을 맞춰 주시느라 이렇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교수가 나오는 게 맞느냐, 출마하는 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당선되더라도 예를 들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돼버리면 의원직 상실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소중한 국회의원 300석 중에 한 자리를 조국 교수가 본인의 어떤 누명을 벗기 위한 어떤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쓰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는 뭐 덧불어서 뭐 좀 이따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박지원 원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광주에서 출마할 것이다. 광주 유권자를 정말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조국 교수가 광주나 호남에 무슨 기여를 한 게 있어서 광주 유권자가 무조건 조국이 나오면 찍어줘야 되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뭐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고 있고 조국 교수님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즐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광주 얘기해 주셨으니까 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목소리도 확인하고 또 박 전 원장의 발언에 발끈하는 현역 의원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예. 없는 길인데 네. 저는 신당 창당에 더 무게를 둡니다. 예. 왜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 제 판단이에요. 듣고 싶어요. 그리고 조국 장관의 지역구는 네. 저는 광주다. 저 두고 보세요. 여러 가지 워딩을 생각해 보면은 그 길밖에 없겠구나. 자. 이 생각을 합니다. 광주 시민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라고 하는 어떤 도시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가 가장 꽃을 폈던 이 광주를 저는 폄훼하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신당이 나올 거란 전망도 있어요. 네. 조국 신당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세계를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신당 창당에 더 무게를 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양자 지금 광주 지역구 의원인데 말도 안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최병 의원님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글쎄 광주에 과연 출마를 할까?
저것도 박지원 전 원장이 얘기한 거는 뭐 별다른 근거는 없다고 그랬어요. 네. 다만 본인의 정치적, 동물적 감각이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 그런 실예가 있습니다. 네. 1990년에 DJ가 경상도 출신인 이수인 교수를 한평영광 보궐선거에 공천한 적이 있어요. 뭐 말로는 지역감정 해소 뭐 이렇게 돼서 공천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현장에 취재하러 갔었거든요. 네. 갔는데 DJ가 한평영광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 가지 그 부정적 기류가 있었는데 DJ가 다녀가고 나서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은 아니에요. 네. 만약에 조국 전 장관 민주당이 공천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저는. 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광주에서 무소속 출마를 했을 경우에 당선이 될 것인가? 그거는 진짜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그 당선 안 된다, 뭐 광주 시민을 모욕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향자 의원은 저렇게 얘기했지만 아마 뭐 당선 가능성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근데 이게 이제 워낙 가정이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여하튼 지금 저렇게 그 박지원 전 원장이 저렇게 예측한 것이 네. 저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조 전 장관 총선 출마설이 제기된 이후에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렸는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란색 넥타이 사진도 올리고 어쨌든 민주당으로 출마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뭐 관악구라든지 또 뭐 부산 뭐 또 자신의 고향도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전주도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또 광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출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 민주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의지는 지금 딱 저 사진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공천 해줄지 안 해줄지 고민이 아주 크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소식으로 이어갈 텐데 현재 복지부가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좀 되는지 그리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지 한번 좀 들으신 바가 있습니다. 저게요. 지금 그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했고 본안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다 기각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의 규정을 보면 네. 저게 기각돼서 보건복지부에 통보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하면은 이제 지금부터 남은 거는 네. 이제 조민 씨한테 의견을 내달라 그래서 청문 절차를 거쳐요. 또 한 번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그 청문 절차를 마치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원래 규정에 보면 1심만 끝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저 문제와 관련해서 2심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건복지부가 3심까지 다 보고서 하겠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보건복지부가 뭐 과거의 보건복지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규정에 있는 대로 네. 1심 결과만을 가지고 충분히 아마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그런데 대개 그 절차가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면 7월 뭐 7월 말이나 뭐 8월 이때쯤에도 의사면허 취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겠군요. 자, 조민 씨, 지금도 이 생각이 변함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다시 하면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본인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에게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법체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제가 그때도 의사가 계속 되고 싶다면 다시 하면 되죠. 자,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최근에는 유튜버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해찬 최고위원님, 현재 조민 씨의 입장은 뭡니까? 뭐 의사 면허 반납하고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이고요. 당초 일각에서는 이제 복지부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바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일단 당분간이라는 단서는 달았습니다만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면허 취소 이 처분 통보를 받은 만큼 뭐 농촌 지역의 정기 봉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의료 활동을 중단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뭐 의사 면허 취소나 이제 대학원 입학, 뭐 대입 입학 자격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검찰에서 8월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사 면허와 관련된 재판보다 이 입시 비리 공범 또는 주범으로서 기소가 되게 된다면 그 재판을 방어하는 게 조민 씨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자료 화면도 나왔습니다만 조민 씨는 요즘 굉장히 활발한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시죠. 처음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제가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소중한 친구들 모두 다 함께 행복한 하루를. 조민의 영상 읽기 시작합니다. 가장 작은 것이 소중해, 하찮은 게 중요해. 돌아보면 그렇더라. 괜찮은데? 국민들이 봤을 땐 측은지심이 생길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민 씨가 지금 행동하는 거 보면 생길 측은지심도 생기려다가 저는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아니 그 어머니가 지금 뭐 구속되어 계시잖아요.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떳떳해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 결국에는 측은심 다 떠날 것 같다. 김진일 변호사님, 최근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좀 하십니까? 네, 참 멘탈이 대단하다. 멘탈 대단하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본인이 지금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저런 유튜브나 SNS 활동을 통해서 뭐 유튜브 말고 뭐 다른 SNS 활동도 하더라고요. 저도 좀 들어가 봤는데 거기 보면 내용도 보면 뭐 굉장히 뭐 자숙한다 이런 이미지보다 뭐 어디 가서 먹은 뭐 본인의 어떤 음식이나 뭐 여행 간 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짜 멘탈이 대단한 분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본인이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면 아까도 잘 나왔지만 저런 뭐 표창장 위조나 이런 거 없어도 자기는 합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건 전형적인 논점 일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수능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인데 입시 문제의 어떤 공정성 문제입니다. 그게 과연 입시 문제 공정성이라는 게 우리 국민 모두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인데 이 입시 문제의 공정성을 아주 크게 훼손한 거거든요. 과정의 어떤 공정성을 훼손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반성은 안 하고 본인이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어차피 합격할 거였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뻔뻔한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형사적 처벌도 남은 것 같은데 부디 좀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를 좀 보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